네, 그 다음에 이어서 쭉 해보도록 할게요. 세 번째, 17세기 철학입니다. 자, 17세기 철학이라고 한다면 영국에는 경험론, 로크, 그 다음에 프랑스가 아니고 자꾸 프랑스라고 하네요. 대륙의 합리론, 네, 합리주의가 발달했다, 뭐 그 얘기 같아요.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이죠. 나는 생각한다, 고로 존재한다. 그리고 요 사람의 뒤를 이은 게 네덜란드의 스피노자.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단가? 뭐 그렇지요. 사실 이 사람의 철학 세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몰라요. 예, 윤리 시간에 잘 배우도록 하시고요. 그다음에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, 이 사회계약이라는 게 뭐냐면은,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얘기지요. 네,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. 우리가 사회계약을 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? 우리의 어떤 자연권을 누리기 위해 계약을 맺은 거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라는 게 만들어졌다. 그리고 이 자연권이라는 건 자연법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보편타당한 규범이란 게 우리 지구 사회에는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. 예를 들어서 남의 거 훔쳐가지 말고 뭐 이런 거지. 예,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누려야 되는데, 그게 우리가 그냥 사회를 안 만들고 살았다가는 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. 이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람이 17세기에는 영국의 홉스. 이 사람은 1588년에서 1679년 까지 살았던 사람이고, 이 사람을 리바이어던이라는 건 이제 어떤 괴물이죠. 괴물. 그 성경책에 나오는 괴물. 뭐 오징어 같이 생긴 놈인가? 뭐 하여튼 괴물인데, 이 리바이어던에 의하면은 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. 맨날 싸운다. 그래서 이 투쟁 상태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어떤 주권, 자연권이라는 거를 권력자에게 양도한다 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뭔가 좀 절대군주라든가 이런 거를 좀 옹호하게 되는 그런 거를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영국의 로크, 이 사람은 1632년부터 1704년까지, 이 사람은 이제 정부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, 정부론이라는 걸 책을 써서 뭐 주권은 양도한 게 아니고 위탁한 거다. 양도와 위탁의 차이는, 양도는 주는 거라면 위탁이라는 건 맡긴 거거든요. 근데 주권을 위탁받은 권력자가 만약에 이 친구들이 지 마음대로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? 여기서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건 우리의 자연권을 오히려 유린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? 저항할 수 있다. 요 얘기예요. 저항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, 이게 결국에는 계몽사상과 이후 나오는 미국 혁명에 영향을 줍니다. 미국의 독립선언서 보면요, 이 정부론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. 네, 거의 뭐 컨트롤 C, 컨트롤 V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알겠죠?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 루소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, 뭐 그거 말고 이제 그로티우스, 이 사람은 국제법. 왜냐면 이 사람이 30년 전쟁을 경험을 하거든요. 그래 보이 막 진짜 사람들이 너무 엉망인 거야. 너무 전쟁통에 특히 이제 약탈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심하니까
뭔가 이 국제적으로 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제법이라는 걸 만들게 되지요.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18세기 들어오면요. 계몽사상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. 18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조고요. 사상의 조류고요. 여기에서 중심이 됐고 이 계몽사상이 이제 자주 그런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오고 갔던 자리가 살롱이라고 부르는 뭐라 해야 되나? 귀족의 어떤 별실 이런 느낌? 예,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차도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하는 이런 살롱 문화가 일어났다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. 계몽사상 원래 계몽이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깨우쳐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징이 이성의 힘,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믿습니다. 그래서 무지라든가 미신을 타파하고자 하는 그리고 개혁하고자 하는 이런 사상의 움직임을 계몽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볼테르죠. 그러니까 아까 했던 계몽전제군주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. 저번 시간에 했던 볼테르는 보통 이제 계몽사상이라고 하면은 볼테르 거의 뭐 이겁니다. 원탑입니다. 원탑 1타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프리드리히 2세와도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이 높은 계층의 언어가 이제 프랑스어였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막 편지를 주고받아요. 그러니까 이 볼테르랑 이 계몽사상의 1타인 볼테르랑 편지를 주고받는 프리드리히 2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. 네,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. 자, 그다음에 신앙. 이 사람은 신앙, 언론, 출판 이런 데 있어서 자유를 줘야 된다고 하면서 권위와 싸워야 된다 라면서 주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몽테스키웨. 이 사람은 들어봤을라나 모르겠네요. 몽테스키웨. 이 사람은 1689년에서 175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입법부, 사법부, 행정부의 삼권 분립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. 그 다음에 장자크 루소라고 이 사람은 1712년부터 78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면은 대표적인 저서로 에밀은 이제 교육자 사범대, 교대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교육 철학에도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을 했고요. 이 장자크 루소의 가르침은 나중에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줍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이 루소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사회계약설 여기에 넣어도 됩니다. 실제로 거기에다가 넣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백과전서파라고 당대의 지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쉽게 말하면 백과사전을 만든 거예요. 백과사전. 그래가지고 총 160명의 학자가 33년에 걸쳐서 만든 백과전서라는 책을 결국 만들어 내게 됩니다. 요거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드로, 달랑베르. 왠지 치즈 이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영국에서는 이제 애담 스미스. 이것도 계몽사상에 넣기도 합니다. 자, 1729년부터 1790년. 이 사람은 근데 사실 영국 사람인데 하여튼 넣었습니다. 자, 국부론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나올
자본주의의 토대가 되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이 계몽사상, 이 사회계약설 이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뭐 미국 혁명 나오고 프랑스 혁명 나오고 하는 겁니다. 알겠지요? 자,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PPT에서 만나겠습니다.